안녕하세요. 홍시 아줌마입니다.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나요? 오늘은 길 잃은 사람들을 위한 인생인문학,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 김희섭 지음. 후회 없는 내 삶을 위해 세상의 이치를 담은 짧은 이야기, 더 행복하게, 더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동서고금호 책에서 서양 사회와 문화의 근간인 라틴어에서 길어 올린 인생과 인간에 관한 깊은 이해를 이야기한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과 인생의 이치가 담긴 짧은 이야기를 읽으며 길을 잃고 방황하던 자신을 만나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기도 할 것이다. 때로는 지친 나에게 위안을 주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짧지만 긴 여운의 글을 만나보자. 인생은 나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답이 있습니다. 지은이 김희섭, 연세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그리고 자르브리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아산 사회복지장학재단과 독일 하인리벨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공부했고 한국연구재단의 박사 후 과정을 마쳤다. 오랫동안 연세대학교와 명지대학교에서 문학과 문화를 강의했다. 지은 책으로는 하인리벨과 휴머니즘, 현대 유럽의 사회와 문화, 행복놀이, 지혜상자, 옮긴 책으로는 T.S. 엘리엇, 헤르만 헤세의 사랑, 수레바퀴 아래서, 세계 풍속사, 세계 신화 이야기, 그림전기 모차르트 등 30여 권이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벨의 문학세계와 예술의 형상화, 잃어버린 삶을 찾아서 헤르만 헤세, 토마스 만, 프란츠 카프카 등 70여 편이 있다.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헤럴드 경제과,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인물, 미래창조 신지식인 등 교육 부문에서 다수의 대상을 받았다. 오래 살기를 원하면 잘 살아라. 어리석음과 사악함이 수명을 줄인다. 벤자민 프랭클린.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헨리 포드. 모든 것은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뉴욕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범죄 도시였다.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가 발생했다. 그런데 1995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루디 줄리아니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한다. 건물 벽이나 지하철 차량에 그려진 낙서를 지우기 시작한 것이다. 길거리를 청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해 나갔다. 한마디로 발상의 전환이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뉴욕시가 완전히 새롭게 변모한 것이다. 도시가 깨끗해졌을 뿐 아니라 범죄율도 낮아졌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다. 방치된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비하한다는 이론이다. 차량이나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까지 깨뜨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급기 아는 깨진 유리창 하나가 도시 전체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다. 도미노 이론은 도미노의 패가 연이어 넘어지듯이 어떤 지역이 공산화되면 그 영향이 인접지역으로 파급되어 간다는 이론이다. 작은 눈덩이 하나가 거대한 눈사태를 일으키는 현상에서도 알 수 있다. 하인리의 법칙은 큰 재해가 발생하기에 앞서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미세한 이상 징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큰 재해와 작은 사고, 이상 징후의 발생 비율을 근거로 1대29대 300 법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법칙은 사소한 잘못이나 문제를 방치하면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모든 것은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나의 사소한 무관심이나 무책임, 무례함, 무질서 이런 것들은 결코 사소한 게 아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 거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그 모든 것은 부메랑이 되어 내게 돌아온다. 종두둑두, 인과응보, 모든 인간이 저지른 사소한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따끔한 일침을 일컫는 말이다. 원심력과 구심력의 조화. 원 운동을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원심력과 구심력 두 가지다. 원심력은 원의 바깥으로 나아가려는 힘이고 구심력은 원의 중심으로 들어오려는 힘이다. 인간에게도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 어린 시절에는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고 나이가 들면 구심력이 한층 활성화한다. 원심력은 걸음마에서부터 시작된다. 아이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세상으로 나아갈 발걸음을 떼느라 애쓴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도 원심력의 작용이다. 원심력은 한계를 극복하고 경계를 뛰어넘는 힘이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행동 반경이 줄어들고 운동량도 줄어든다. 뛰기보다는 걷고 싶어하고 걷기보다는 앉고 싶어한다. 움직이는 걸 귀찮아하다 보니 근육도 줄고 의욕도 줄어든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동물의 생애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상관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꿀벌이나 개미, 제비처럼 동물이 원래의 서식지로 되돌아오는 습성이 기소 본능과 오류 따위가 먼 곳으로 이동해 생활하다 알을 낳기 위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 습성이 있다.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낯선 곳으로 떠나고 싶어한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에는 다시금 정든 곳으로 돌아오려 한다. 인생은 원심력과 구심력 사이의 기량으로 점철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인생이 안성되는 건 아닐까. 메커니즘, 인생에 작동하는 5가지 원리. 메커니즘은 사물의 작용 원리나 구조다. 정신분석학에서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를 뜻하기도 한다. 인생에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협력 메커니즘도 있고 착취 메커니즘도 있다. 먹이사슬은 생태계에서 먹이를 매개로 연결된 관계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한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잡아먹기는 메커니즘이다. 여기서는 인생의 본질적이고도 긍정적인 메커니즘의 형태를 살펴보려고 한다. 톱니바퀴 메커니즘. 톱니바퀴는 톱니의 맞물림으로 두 축 간의 동력을 전달한다. 바퀴 하나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톱니바퀴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크고 작은 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작은 바퀴가 없으면 큰 바퀴도 돌아갈 수 없다. 마틴 스코세이지가 감독한 영화 휴고에서 주인공 소녀는 이렇게 말한다. 시계 부품은 필요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자주 여기에 온다. 이 세상에 하나의 시계라면 나도 어딘가에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2인심과 경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선 채 서로 맞닿은 발목을 묶고 함께 뛰는 경기다. 둘 중 하나라도 앞서거나 뒤서면 발이 뒤엉켜 넘어지기 쉽다. 아무리 내가 먼저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다. 서로 호흡을 맞추고 보조를 맞춰 함께 가야 한다. 합창도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다.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어울려 아름다운 화음을 낸다. 높낮이는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의 문제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인생은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다. 작은 힘으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톱니바퀴 하나가 멈추면 모든 게 멈춘다. 나도 누군가에게 없으면 안 될 작은 톱니바퀴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는 건 어떨까? 지렛대 메커니즘. 지뢰의 원리는 고대 그리스의 자연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처음 발견했다. 그가 나에게 받침대와 지렛대를 주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지렛대에는 3개의 점이 있다. 힘점과 받침점, 작용점이 그것이다. 힘점은 지렛대에 힘을 주는 점이고 받침점은 지렛대를 괴는 점이다. 그리고 작용점은 지렛대에 힘이 미치는 점이다. 장돌이나 손톱깎이, 병따개, 펌프도 지뢰의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정약용이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사용했다는 고증기에도 지뢰의 원리가 담겨 있다. 인생에도 앞으로 나아가기에 힘이 필요하다.
다만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지렛대처럼 옆에서 받쳐주고 개어주고 힘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힘이 필요하다. 축구에서도 골을 넣기 위해서는 동료가 공을 잘 건네줘야 한다. 아무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누구에게나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법이다. 농부는 봄에 모를 심고 한여름에 정성을 다해 기른다. 그리고 가을에는 익은 벼를 거둬들인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다. 힘점과 받침점, 작용점, 이 세 점이 바로 인생의 점이다. 아르키메데스가 말한 것처럼 지구를 들어 올릴 수는 없지만 세상을 움직일 수는 있지 않을까? 시계추 메커니즘. 시계추는 쉬지 않고 움직인다. 항심이다. 시계추는 언제나 균형을 유지한다. 중심이다. 시계추는 정확하게 시각을 가리킨다. 진심이다. 항심은 변치 않는 마음이고 중심은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다. 그리고 진심은 거짓되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는 걸을 때 중심을 잡는다. 새도 날아갈 때 중심을 잡는다. 승강기에도 중심을 잡아주는 균형추가 설치되어 있다. 선박은 화물량이 적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바닥에 물이나 자갈 따위를 싣는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전복될 수도 있다. 행성의 공전은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생도 시계추처럼 열심히 움직이되 큰 흔들림이 없이 균형을 잡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오랜 기간 중심을 잡고 달려가면 언젠가 진심은 전달될 것이고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시계추는 방향성과 목적성을 갖는다. 시계추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건 시계추가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시계추는 쳇바퀴가 아니다. 시계추는 일상의 미학이고 반복의 미학이고 1초의 미학이다. 방아쇠 메커니즘. 방아쇠는 총알을 발사하는 장치다. 방아쇠가 일정한 지점에 다다라야 비로소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그 전까지는 총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활 시위를 당길 때도 마찬가지다. 화살을 걸어 일정한 지점까지 잡아당긴 다음 놓아야 화살이 날아간다.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200km와 500km 사이에서 이륙한다. 이륙하기 위해서는 비행기의 추진력을 높이고 꼬리 부분에 승강키를 올려야 한다. 이륙을 결정해야 하는 속도에 다다르면 주저없이 지상을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라야 한다. 1km 아니 1m, 1cm의 차이가 하늘과 땅을 가르는 것이다. 임계점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말한다. 물은 액체, 고체, 기체의 상태로 변화할 수 있는 독특한 물질이다. 끓는 점인 B점, 노는 점인 B점, 녹는 점인 U점 모두 임계점이다. 물은 0도에서 녹거나 얼고 100도에서 끓는다.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다. 1도의 차이가 전혀 다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균형이 깨지고 순식간의 특정 현상이나 세력이 퍼지는 지점인 티핑포인트도 마찬가지다. 아주 작은 변화가 매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에 붓는 물이 마중물이다.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어느 순간에 고무막이로 물이 솟구쳐 오른다. 나의 조국은 출발선에서 서라고 5,000마일이나 되는 이곳에 나를 보낸 게 아니다. 그들은 결승선에 서라고 나를 보낸 것이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참가한 탄자니아 선수 존 스티븐 아카리가 한 말이다. 그는 다른 선수들과 뒤엉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하지만 피를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까지 내달렸다. 에디슨은 많은 인생의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자신이 성공해서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으며, 호주 태생의 희망전도사 닉 부이치치는 실패가 계속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모든 실패는 성공에 다가가는 계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야구는 9회 말 2아웃부터라고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고만 한다. 당겨놓은 화살을 놓을 수 없다는 속담도 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행운의 여신이 우리 앞에서 눈물을 흘릴지도 모를 일이다. 스위치 메커니즘. 스위치는 전기의 회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다.
전원 스위치를 켜야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세상은 대낮처럼 밝아진다. 긍정의 스위치를 켜면 부정이 긍정으로 변한다. 마찬가지로 희망의 스위치를 켜면 절망이 희망이 된다. 행복의 스위치를 켜면 불행 또한 행복이 될 수 있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박지성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 내가 최고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쳤다고 한다. 리우 올림픽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출전한 박상영 선수는 결승전에서 10대 14로 뒤쳐져 있었다. 그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 되뇌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연이어 5점을 따내어 우승을 차지했다. 양궁 선수들은 뉴로피드백이라고 불리는 뇌파 훈련을 한다. 그 덕분에 두뇌에서 긍정적인 뇌파가 흘러나와 시합 때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 긍정의 스위치를 켜면 반밖에라는 부정이 반이나라는 긍정으로 바뀐다. 긍정적인 사고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삶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길 잃은 사람들을 위한 인생의 문화,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 오늘도 콩씨 아줌마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책으로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모두들 답은 내 안에 있는데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지 않는지요. 길 잃은 사람들을 위한 인생의 문화,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다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오늘도 콩씨 아줌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